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죠. 국가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을 월등히 뛰어넘는 회사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직원들의 자녀 수가 평균 2.7명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회사가 최대한 뒷받침을 한다고 합니다. 가족 친화적 기업 경영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운세상 코스메틱의 이주호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네, 고운세상 코스메틱의 이주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회사가 성장하기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면세군 그 PX에서 예, 굉장히 히트한 상품이 있었어요. 예. 달팽이 크림이라고. 예, 맞습니다. 예. 그 제품을 이 회사에서. 예,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사실 이 회사가 비약적인 성장을 거둔 회사의 대표이고 해서 오늘 사실 모셨다기보다는 대표님이 계신 회사가 지금 몇 년째 젊은 세대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1위에 꼽혔다는 뉴스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오늘 그 비결들을 좀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먼저 이 회사 대표를 맡으신 게 이제 몇 년 정도 되셨죠? 제가 2022년에 취임을 했으니까요. 이제 올해가 3년 차입니다. 아, 그 전부터 이제 연은 같이 맺고 제가 2014년에 이제 그 CEO 최고 운영 책임자로 회사에 합류를 해서 지금 이제 올해로 10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이 회사가 정말 비약적인 성장을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 분기 매년 성장을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제가 2014년에 합류했을 때 그해 화장품 매출이 한 98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2천억대 중반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한 20배 이상 성장을 했네요. 네. 그 중간에 사실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사드 가지 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사실 중국의 의존도가 맞습니다. 굉장히 컸는데 중국하고 관계가 아직도 좀 완전 풀리지가 않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중국 상황이 또 최근에 중국 경제도 좋지 않고 또 과거만큼 이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그 중국 소비자들의 인기도 관심도가 좀 떨어진 상태라서 중국 시장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네네. 근데 물론 그 회사가 성공을 하려면 제품도 중요한 요인이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대표님만의 이주호 대표님만의 독특한 경영 철학이 요즘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네. 인재 경영 철학이 좀 남다르시던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게 IMF 직후였습니다. 1999년에 이제 원래 98년 졸업인데 IMF 때 취업이 안 돼서 1년 정도 이제 취준생 생활을 하다가 이제 99년에 어렵게 첫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회사가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그 수습을 밟았던 부서에 40명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그 회사를 한 3년 반 정도 근무를 했는데 대부분 다 그 선배들이 다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 당시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굉장히 그게 큰 충격이었고요. 그래서 회사가 개인의 그 고용을 평생 보장해 주는 곳이 아니구나. 그 개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서 자기 고용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이른 나이에 좀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가 된 지금도 직원들이 회사에서 월급 받고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이 곳에서 자기만의 어떤 전문성을 살려서 경쟁력을 갖춰서 평생 자기 어떤 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필살기를 준비하는 곳이라고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는 직원들의 성장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회사의 성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반대로 회사가 직원들의 성장을 위한 도구이자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입사 첫날 모든 직원들에게 제가 이제 면담을 할 때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성장에만 신경을 써라. 회사는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를 할 건데 그거를 잘 활용하고 안 하고는 이제 당신한테 달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이죠. 사원일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회사를 발판으로 네, 성장을 해서 뭔가를 해보리라. 그런데 대표가 되시고 나서는 네. 조금 사람이 네네. 어디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네네. 마음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네. 회사에 들어왔으면 회사를 위해서 좀 희생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아까 IMF를 말씀드린 네. 이유가 IMF 이전과 이후에 대한민국 직장 사회가 바뀐 거는 그 이전에는 한 번 입사를 하면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직장에서 평생 다니다가 정년을 맞이했지만 네. 지금은 회사도 사실은 개인의 고용을 책임져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상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도 직원들의 평생 고용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네.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회사를 위해서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등한 관계에서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물론 기여도 하지만 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네. 필살기를 만드는 예. 그런 기회나 혜택이나 투자도 회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회사는 팽개쳐두고 각자 도생하라 이런 얘기는 아닌 그런 건 거죠. 아니죠. 예, 그런 그러니까 건 당연히 아닌 거죠. 회사의 어떤 공동의 목표를 예. 위해서 다 같이 협력하고 연대를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는 기본이지만 네. 그 과정에서 개인은 일방적으로 희생만 하고 회사의 성과를 위해서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이렇게 예. 사용만 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개인의 어떤 전체 라이프 타임에서 내가 이 직장에서 일을 통해서 내 전문성을 키우고 그걸로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네. 남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키우는 공간이라고 저는 직장을 새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CEO들도 세대 교체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확실히 하게 됩니다. 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왜 이 회사가 이렇게 직원들이 여기를 가고 싶어 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 출산율이 우리나라 저출생 때문에 정말 국가적 위기라고 하는데 네. 이 고운 세상 코스메틱 회사에서는 출산율이 지금 네.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진짜입니까? 예, 2022년에 저희가 사내 특수합계 출산율을 조사를 해보니까 네. 2.77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2.77명이요. 예. 지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한 0.77명? 0.78 그 정도, 그쯤 될 겁니다. 그 정도 예.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 3배 이상. 한 3.5배 정도. 네, 저도 사실 좀 놀라고 있습니다. 뭐 아이를 낳으면 회사에서 네. 파격적인 혜택을 주나요? 그런 건 혹시?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대신 이제 예를 들면 임신을 했을 경우에 보통 법적으로는 일정 기간 단축 근무가 있지만 저희는 전기간 임신이 확인된 순간부터 출산을 할 때까지 전기간 단축 근무를 제공을 하고요. 또 네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나 아니면 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하는 경우에 난임 치료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난임 치료 시술 당일날 유급 휴가 그것도 횟수에 제한 없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배우자가 태아 검진을 한다 그러면 이제 동행 휴가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주고 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2년간 최장 2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아이를 키우는데 생기는 문제들의 편의를 다 봐준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저는 기업의 역할이라는 게 기업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 시민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영리 목적의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기업이라는 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혜택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 네네. 가지 직원들도 사실은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 회사로 보내주는 거고 또 회사가 모든 영업 활동을 할 때 사회 인프라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기업도 우리 공동체의 어떤 유지와 또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업은 일단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같은 게 딱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데 막 직원이 계속 휴직하고 하면은 대체 인력도 필요하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그 대부분 결혼하고 이제 임신 그 정년기에 있는 친구들이 한참 이제 커리어가 네. 무르익어서 막 성과를 내는 시점에 대부분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 친구들이 출산을 하고 나서 육아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리더십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은 말도 안 통하고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아무리 네.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라도. 근데 그렇죠. 그런 아이의 감정을 헤아리고 그런 아이의 필요를 내가 미리 캐치해가지고 예. 그런 그 육아 과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훌륭한 리더십 훈련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네, 그래서 생각이 저는 들어요. 육아휴직 예. 들어가는 그 직원들에게 꼭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신이 육아휴직 기간이라는 게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경력 손실의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당신이 나중에 지금 팀장일 수도 있고 나중에 돌아와서 팀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훈련의 기회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회사 걱정하지 말고 회사 내가 그 사이에 더 키워놓을 테니까 돌아왔을 때 얼마든지 자리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뭐 가급적이면 육아휴직 들어간 자리를 정규직으로 많이 채용을 합니다. 예. 뭐 이제 필요에 따라서 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어차피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한다면 돌아와서도 자리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잘 되는 집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네, 한편으로는.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애 낳으러 들어갈 때 대표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편안하게 들어갈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도 갔다 와서 내 자리가 무사할까. 네, 이런 그런 불안감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출퇴근이며 근무 시스템도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2017년부터 그 유연근무제를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만 코어 타임이라고 해서 이제 사무실에 예. 뭐 저희 이제 주 2회 재택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 2회는 회사를 안 가도 돼요? 예, 집에서 재택 근무를 합니다. 네. 그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네. 그렇게 하고 그럼 주 3일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3일 나가는 것도 예. 또 이제 10시에서 근로. 4시 사이에만 이제 코어 타임이라고 해서 근무를 하면 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본인이 이제 출퇴근 그 하고 싶은 시간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대표님이 오시면서 도입을 하신 네,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CEO시긴 하지만은 네. 그 오너는 오너는 아닙니다. 아니시죠? 전문 경영인입니다. 예.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네. 뭐 일단 저는 그 회사가 그만큼 또 성과를 보여주고 네. 있기 때문에 뭐 그 주주나 투자자분들도 이해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가족 친화적 기업 경영으로 사실 이 회사가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그 직장인들이 가장 사실 회사에 와서 특히 가족이 있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그 예를 들면 아이가 아프다거나 또는 뭐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거나 그런 또 아니면 뭐 집 문제가 뭐 전세금을 올려줘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집에 신경을 많이 뺏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회사에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만든 제도가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돌봄 재택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아플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럼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근무를 뭐 그 시간을 쪼개서 하면서 또 이제 그 케어가 필요한 시간에는 케어를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그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또 대출을 해서 또 젊은 친구들이 뭐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이럴 때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예. 정말 이 복지제도가 아니라 뭐 정말 직원들이 집안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봐주시는 거군요. 네. 또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증 질환에 걸렸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그 치료비를 다 지원을 하고 최대 1년까지 유급휴직을 쓸 수 있게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들을 줬더니 실질적으로 회사가 더 잘 돌아가든가요? 네,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회사에 와서 그런 집 걱정 안 하고 잡념이 없어지면서 그 근무 시간에 더 일에 몰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오히려 더 저는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제가 또 하나 좀 특이했던 것이 송년회를 굉장히 이제 좀 거하게 하신다고 네네네. 들었는데 예. 거기에 퇴사한 분들도 부른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 돈도 좀 많이 쓰고 그러실 텐데 뭐 좋은 장소에 사고 그러려면요. 예. 그 사실은 뭐 아주 뭐 10년 전에 그 퇴사했던 직원들까지 다 부를 수는 없고요. 이제 네. 송년회라는 것 자체가 그해 우리가 같이 고생하고 노력해서 거둔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그 해에 뭐 한 달을 근무했든 두 달을 근무했든 그 해에 퇴사한 친구들은 불러서 같이 네. 올해 성과를 같이 좀 축하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자리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휴직자들도 저희가 부릅니다. 특히 육아휴직자들 같은 경우는 예, 집에서 이제 혼자 1년 동안 애 키우다 보면은 회사에서 나를 아직 기억을 할까? 이런 불안감이나 소외감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서 예.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또 초대를 해서 예. 또 같이 참석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퇴사했던 분들이 후회하고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시 들어오면 받아주세요? 뭐 이제 그거는 물론 이제 모든 직원을 다 받아줄 수는 없겠지만 또 네. 이제 회사의 동료들이 또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재입사도 실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경영을 하시니까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CEO로 3년 연속 선정이 되셨죠. 네. 요즘 회사도 뭐 쭉쭉 성장하고 있고, 이런 또 좋은 평판도 있고 하니까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좀 칭찬받는 기분은 뭐 누구라도 어른이 돼서도 좋잖아요. 네. 근데 또 뭐 한편으로는 이제 부담도 같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고요. 또 이렇게 밖에서 또 좋게 봐주시니까 또 회사가 이제 점점 더 주목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네네. 지금 이렇게 이조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뵈면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모범생으로 살았을 것 같고 이렇게 고생도 안 하신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이 자리까지 그냥 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고 또 저 바닥까지 또 떨어져서 힘든 적도 있었다고 하시는데 오늘 그 얘기를 또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원래부터 뭐 경영학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전공하셔서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사실은 뭐 대학을 입학할 때는 제가 재수를 했는데 네네. 경영학과 경제학이 어떤 차이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재수했는데 또 떨어질 순 없다 그래서 이제 정원이 제일 많은 과를 선택을 해서 이제 들어갔고요. 커트라인이 제일 높은 과였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사실 대학 때는 좀 이렇게 뭐 친구들은 다 회계사 시험 준비하고 이러는데 저는 특별한 목표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뭐 외무고시도 잠깐 준비했다가 뭐 이렇게 또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사실 공부보다는 좀 엉뚱한 걸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뭐 예를 들면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 같은 것도 이렇게 시작을 했고 또 공중전화에서 한 줄 서기 운동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해서 특이한 학생이셨는데요. 그래서 그 공중전화 한 줄 서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좀 그때 KBS 9시 뉴스에도 소개가 되고 신문에도 소개가 돼서 그 운동을 처음에 시작하신 제가 분이세요? 96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아는 후배가 방학 때 미국에 그 어학연수를 한 달 동안 갔다 오더니 저보고 미국 갔더니 공중전화에서 한 줄로 서온다 그러면서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안 돼? 우리도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그때 문화인류학 수업을 2학기에 들었는데 그때 그 이제 요즘은 친구들이 팀플 과제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조별 활동 과제로 제가 나가서 손을 들고 나 우리 공중전화에서 한 줄 서기 운동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사람 했더니 이제 10명의 후배들이 이제 같이 이 방송을 듣는 젊은 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공중전화에서 요즘 다 휴대전화 있고 그쵸. 옛날에 공중전화 박스가 여러 개가 쫙 맞습니다. 있는데 그 이제 줄을 각자 쓰는데 그렇죠. 한 줄씩 썼었죠. 저는. 잘못 걸리면 앞에 분이 계속 막 통화. 10분, 20분 통화하면 옆 사람은 계속 옆줄은 줄어드는데. 그렇죠. 이러면 완전히 그래서 줄 잘 서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화장실도 마찬가지였고요. 공중 화장실도 그랬죠. 그래서 그게 운 좋게 그 KBS 9시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그게 이제 96년이었는데 2002년 월드컵을 얼마 앞두고 그 제2건국 운동위원회 이런 곳에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서 화장실 뭐 시민문화 운동 이런 걸로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대단한 분이셨는데요. 아니 요즘은 우리 다 무슨 휴게소 화장실 가면 한 줄 서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야, 이게 정착이 되기까지는 예. 우리 이주호 대표님의 그 아닙니다. 저는 노력이 그냥, 있었네요. 예. 그렇군요. 네. 그 학창 시절에도 굉장히 그럼 가는 데마다 보니까 좀 주목받는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뭐 네. 일단은 어떤 게 제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성에 안 차면 그냥 제가 나서서 고치는 편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인상은 부드러우신 편인데 예. 또 그런 실천력이 있으셨네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 바로 이제 취업을 하셨나요? 예. 직장 생활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첫 직장은 이제 대기업을 어렵게 입사를 했는데 대기업 생활을 하다 보니까 크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벤처 열풍이 한참 많이 이제 불 때였는데 요즘은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3년 반 정도 다니고 그 수원에 있는 이제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마침 또 그 회사가 그 코스닥 상장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상장 준비를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해서 다음에 그 해 당시에 그 최고 공모가로 코스닥에 아주 화려하게 이제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굉장히 주목받는 소위 말하는 스타 직원으로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잘 이제 나가다가 야, 이게 예. 코스닥 상장하는 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네, 그거를 뭐, 또 몇 년 차 안 된 직원이 그쵸. 최고 공모가로 당시에 최고 공모가로 하고 또 해외 IR 그 한국 거래소에서 공동으로 이제 합동으로 한 IR 행사에서 또 가서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그 뭐 IR 대상도 받고 해서 이제 나름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굉장히 화려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파격적으로 승진도 하고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뭐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잘 나가다가 네, 제가 40 무렵에 조금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회사가 이제 그 은행과 계약을 좀 잘못하는 바람에 회사가 큰 손실을 입게 돼서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제가 또 지고 얼마 정도의 손실을 받는? 1,800억 정도 손실을 받습니다. 환계약을 잘못해서. 네. 1,800억을 예. 실수하신 거예요? 이게 좀 얘기하자면 길때 사실 그 중간에 이제 제가 그 회사를 잠깐 그래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사이에 회사에서 이제 계약을 좀 많이 해놨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회사가 그 대만으로 수출을 하면서 엔화로 이제 대금을 결제를 받다 보니까 엔화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 엔화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회사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환계약을 좀 무리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 다시 갑자기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손실 금액이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예측을 잘 못했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다시 합류를 해서 그거를 뭐 막아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막을 타이밍을 좀 놓쳤고요.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은행에 1,800억의 그 손실 금액을 물어주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을 또 지고 저는 이제 공장으로 이제 그 본사 기획팀장을 하다가 이제 공장의 생산팀 사원으로 자천이 돼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경영 뭐 기획 뭐 이쪽 하시던 분이 공장의 생산팀의 사원으로 강등이 됐죠. 팀원으로. 이야, 이거는 나가라는 얘기 아닌가요? 저는 사실 뭐 당시에는 굉장히 좀 이제 저를 그렇게 공장으로 내보낸 회사의 조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도 없었고 좀 서운한 것도 많았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회사를 위해서 뭐 굉장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사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를 좀 보호하려고 잠깐 이제 피해 있어라라고 해서 이제 내려보내신 건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계속 좀 방황을 하다가 뭐 8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안 불러주시길래 제가 또 밤에 사장님 숙소에 찾아가서 저 이제 좀 불러주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랬더니 또 사장님이 또 화가 나셔가지고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계열사로 또 발령 내시고 그래서 제가 계열사 가서 되게 너무 속상하고 막 화도 나고 그래서 밤마다 이제 술 마시고 다음날 회사 출근도 안 하고 그러다가 3개월 만에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 사장님의 뜻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이제 그게 제가 깨닫게 됐는데. 뭐 그때만 해볼 해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가서 조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자성의 시간을 갖고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뭔가 이제 이런 뜻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셨을 때였나요? 그때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뭐 초등학교 저학년 그럴 때니까요. 제 생각에는
너무너무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것 같고 네. 예, 자괴감도 느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근데 그때 굉장히 또 소중한 경험들을 하셨다면서요. 네, 사실은 뭐 하루는 이제 그 공장 기숙사에서 밤에 그 화장실을 가려고 근데 이제 같이 방을 쓰는 동료가 있어서 불을 못 켜고 스마트폰 프레시를 켰는데 제가 잘못 켜서 저한테 이렇게 프레시가 비춰졌어요. 네. 그래서 그 앞이 잘 순간적으로 안 보여서 문턱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아 내가 여기 외야에 왔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너무 젊은 나이에 회사에서 너무 인정받고 잘 나가다 보니까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스타 의식에 젖어서 네.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오고 이제 제가 항상 어딜 가나 주인공이어야 됐고 그런 오만과 자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 저를 오게 했구나. 이제 그런 좀 순간적인 깨달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 그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예. 그걸 깨달으셨군요. 네. 그 뒤로 이제 달라지신 거예요? 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그 남동공단 가서 또 정신 못 차리고 술 마시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네. 근데 쫓겨나는데 사실 뭐 집에다 얘기도 못 하고 되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던 차에 제가 첫 직장에서 모셨던 상사께서 또 그 당시에 계시던 회사로 이제 와서 일을 해라.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해서 정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갔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IPO 상장 이런 쪽을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걸 하려고 갔는데 회사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너 영어 할 줄 알지? 그럼 해외 영업 해봐라. 저는 사실 이제 문과 출신에 계속 회계 자금 기획 이런 관리 업무만 해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나이 41에 그 통신 쪽의 기술 영업을 이렇게 해외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뭐 KT나 SK텔레콤에 있는 전문 엔지니어들한테 가서 제가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누가 가르쳐주는 사수도 제대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존감도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존재감도 없어지면서 이제 급기야 그 공황장애까지 이제 사실을 겪었습니다 당시.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마음의 네. 병이 왔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 영업이라는 게 물론 뭐 경영의 꽃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해본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네. 아, 그렇게 정말 좌절하던 영업사원까지 겪었는데 예. 지금은 존경받는 CEO로 지금 3년 연속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인사드리고 내일 모시고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족 친화적 기업 경영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운세상 코스메틱의 이주호 대표였습니다.